입주 폭탄이라니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빈집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빈집 쇼크라는 표현을 쓴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감하게 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올해 대비 내년 대구 입주 물량 증가율입니다. 74.59%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구는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적어도 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53.5% 폭락했어요.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 삼정거린 코아 에듀파크, 여기는 12층이 2020년 10월에 1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2022년 11월엔 6억 7,400만 원에 53.4%가 떨어져서 거래가 됐습니다.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게 올해 이야기예요. 올해 이야기.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 다시 입주 물량이 74.59%가 늘어나면 대구 괜찮을까요? 제가 봐서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입주 물량이라는 게 이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 올라갔죠. 재료비 올라갔죠. 공사기간 길어졌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물에 세일 분양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규모가 크면 세일 분양도 못해요. 세일 분양도.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이 됐을 때 그나마 남은 물량을 세일 분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세일 분양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74.59%가 늘어나면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결국은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빈집 쇼크 덮친다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썼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요. 올해 물량이 26,653가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6,059가구에 74.59% 실제로 늘어났죠. 이게 부동산 114, R114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울산이요? 울산은 더 심각하죠. 127.85%. 올해는 3,856가구를 공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8,786가구를 공급한다. 여기도 울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울산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는 당연지사고 울산도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연하다. 내년에 더 떨어지는 거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설상가상 입주 폭탄이라고 달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가격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 원리입니다. 시장 원리예요. 당연히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예전의 어떤 모양새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집값 폭락은 더 빨리 오겠죠. 더 빨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빈집 쇼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나 울산만 이럴 거냐?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전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보면 올해 33만 2,514가구입니다. 내년에는 34만이 9,370가구 공급한다는 거. 34만 9,370가구. 내년에 확실히 늘어나죠.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지방에서는요 15만 2,117가구가 17만 1,096가구. 그러니까 이게 대구나 울산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방의 어떤 빈집 쇼크는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겁니다. 서울은 올해나 내년이나 얼추 비슷합니다. 이게 서울은 2만
4,115가구가 올해 공급됐다면 내년에는 24,31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서울의 적정 공급 가구 수가 4만 한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적정 공급 가구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시장은 떨어질 거로 예상해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게다가 서울의 공급은 내년에 이렇게 24,310가구지만 지금 재건축이 허가가 되고 또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서울에도 공급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비슷하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후년이나 그 후년 2024년이나 2025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는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불안감이. 제가 오죽했으면 빈집 쇼크라는 단어를 달았겠습니까? 그만큼 집값이 인정사정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는요. 임장을 해라. 시장을 직접 가보시라. 그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저도 지금 임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무실 쪽도 임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파트 쪽도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돈은 많지 않지만 한 번쯤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니까요. 뭐 잠실 쪽도 제가 가끔 나가보고요. 또 힐리오시티도 가보고요. 등촌동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도 가봅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패밀리 아파트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장을 하면서 저는 아주 지독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독하게 지켜보다 보면 거기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득세 낮추고요. 종합부동산세 낮추고요. 여기다가 양도소득세 낮춘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을 1주택자로 한정을 시켰는데 이게 2주택자까지 이게 2주택자까지도 1주택으로 세금에 대한 어떤 부과를 적게 한다. 다주택자는 2주택도 다주택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의 어떤 그 변화의 방향이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2주택자로 바뀐다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임장을 할 때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을 아주 매섭게 지금 쳐다봐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할지는 2019년 가격으로 할지 2018년 가격으로 할지 아니면 2020년 초 가격으로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지만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회가 있다예요. 기회가 있다.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 아니면 집을 살 기회가 있다. 옛날에 2020년이나 2021년보다가 지금 집을 잘 사면요. 적어도 7억 8억까지 떨어뜨려 살 수 있으니까 7억 8억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7억 8억이라는 거는 평생 벌어야 될 돈입니다. 평생 벌어야 될 돈이에요. 그런 게 지금 급매나 급급매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꼭 한 번씩 여러분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